가슴 확대 수술에 가장 많이 생기는 부작용의 하나인 구형구축 문제를 가지고 상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구형구축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 딱딱해진 피막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넣음으로써 부드러운 가슴을 만드는 구형구축을 해결하는 가슴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이홍기입니다. 가슴 성형 후에 보형물 주위에는 반드시 피막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피막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 내 것이 아닌 물질을 내 몸과 경계를 지우는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형물 주위에 어떠한 이상 면역 반응이 생겨서, 즉 감염이 생긴다든가 혹은 보형물이 샌다든가 수술 시에 여러 가지 물질이 오염된다든가 혹은 환자의 체질이 켈로이드 같은 흉터가 많이 생긴 체질이라든가 피가 많이 났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정상적인 오래 회복이 걸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많은 콜라겐 조직을 보형물 주위에 감싸게 되고 그것이 두꺼운 피막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피막 구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피막 구축뿐만 아니라 과거에 표면이 거친 텍스처드 보형물을 사용한 사람들 중에 아주 드물게 림프종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 재수술할 경우에 피막 구축이 없는 부드러운 피막에서도 이 피막을 제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면이 거친 보형물 근처에 닿았던 피막에서는 보통 한 2000분의 1 혹은 3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림프종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거할 필요는 없고 환자 개개인한테 충분하게 정보를 드려서 환자가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을 보형물만 제거를 할지 혹은 피막도 같이 제거할지 이 모든 것을 상담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유방암이 걸립니다. 그런데 2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유방암을 우리가 어떻게 대체하느냐 하는 예방책과 2000분의 1, 3000분의 1로 훨씬 더 약 100배 정도 더 희귀한 질환인 림프종을 잘 확률이나 질환의 심각도 등을 잘 고려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피막을 제거할지 그대로 둘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에 처음에는 모양이 예뻤는데 점점점 가면서 가슴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밑빠짐 현상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밑빠짐 현상은 가슴 보형물이 유두를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이 적당한 배분이 돼야 되는데 보형물이 너무 아래쪽으로만 내려온 경우를 밑빠짐 현상, 영어로는 바트밍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보형물을 완전히 맺거나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하던 2006년 이전에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텍스처드 보형물, 즉 표면이 거친 보형물이 나왔고 한동안 표면이 거친 보형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오랜 동안 한 15년 정도 이용됐었죠. 그러나 또 표면이 거친 보형물이 림프종을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사용이 금지가 되고 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이제는 표면이 매끈한 보형물만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배웠던 교훈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보형물은 흉벽과 유방 조직 사이를 서서히 타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두에서부터 아랫주름까지의 양이 더 늘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에 맞는 보형물의 위치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흔히 밑주름 절개를 하게 되면 아래쪽을 고정을 한다든지
겨드랑이를 추출할 때는 그 늘어날 만큼이 충분히 고려해서 박리 범위를 정하게 되면 1년, 2년 지나갔을 때 아래쪽 눈이 불룩해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스무스 보형물은 매끈매끈해서 흉벽을 따라서 내려가서 그것을 예상하고 박리 범위와 보형물의 아래쪽을 막아주는 여러 가지 시술을 하게 되면 밑빠짐 현상이 안 생기는 가슴 확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방이 아주 얇은 사람을 뜻하고, 피하지방이 아주 얇을 때는 보형물 위에 너무 얇은 조직이 덮이니까 보형물이 들어간 게 밖으로 많이 티가 나게 됩니다. 보형물은 완전히 단단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 부위가 약간은 우울그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충분한 조직이 덮이지 않으면 보형물이 윤곽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만졌을 때도 감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가슴을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크기를 만드시는 게 마른 체형의 환자한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너무 얇은 부위는 자가지방을 제치해서 지방 이식을 더해주는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를 겸하면 그쪽에 피하지방이 두꺼워짐으로 해서 보형물이 표면이 만져지거나 보이는 현상을 막아주는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를 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위생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여름이 되면 씻지도 못하고 균들이 많이 산다고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이 선풍기나 혹은 에어컨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지내시게 되고, 요즘은 가슴 확대 수술 후에도 샤워도 한 2, 3일이면 곧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이 스케줄이 휴가가 될 때 가슴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걱정하시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용했던 유방 보형물은 주로 백이라고 하는 보형물을 싸고 있는 실리콘 백에 한 87 정도의 실리콘만 들어서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마른 체형 환자한테서 보형물이 우글거림이 바깥으로 보이는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은 100% 필된 보형물이 대부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옛날은 그 우글거림 때문에라도 대흉근 밑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능적으로 대흉근을 100% 기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어서 대흉근을 싸고 있는 근막 밑에 넣는 근막하 가슴 확대 수술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더 환자분의 근육을 100% 살리는 방향으로 수술이 전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보다 또 조금씩 환자분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크기의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슴 수술하면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우면 그것이 어깨나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수술한 티가 전혀 안 나는 모양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유방 보형물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이 2024년의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재수술과 최근의 가슴 확대 수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이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